나 이사 갈 거다. 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더는 너희들 도우미 노릇 못하겠어서 이사 간다고 했다. 너희 모르는 곳으로 갈 거야. 더 이상 부탁하러 찾아오지 말 거라.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말 그대로야, 내가 방금 한 말 들었어. 도움이라고. 그래, 난 너희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만큼 잘해주신다는 뜻으로. 현우야, 제가 현우를 불렀어요. 네, 엄마. 너희가 내 통장 가지고 집 살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제 됐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케이크도 안 잘랐는데. 끝났어. 너희들의 식모 노릇은 여기까지야.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까 그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농담. 그래, 너희한테는 농담일 수 있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엄마, 제발. 어디 가시려고요? 현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놔라. 이제 난 집에 가야겠다. 엄마 집이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니, 새로운 집으로. 너희가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맞아요. 저는 자식들 발이 안 닿는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워 은행에 들려서 적금 해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통장을 모두 해지하시겠다고요? 4억이 넘는 거액인데.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네, 전부 해지할 겁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신 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사기당한 건 돈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지난 40년간의 시간이었죠.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며느리 미경이가 처음으로 손주를 맡기던 날이었죠. 어머님,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생겼어요. 지호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출근하기 직전 미경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그래, 지호 데려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렇게 시작된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급할 때만 잠깐만이라던 게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었죠. 손주를 봐주는 건 그래도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제게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어머님, 반찬이 떨어졌는데 몇 가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제가 야근이라. 오늘도 지호 좀 부탁드려요. 매번 부탁할 때마다 미경이는 죄송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아들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번에 목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처음엔 돈을 빌려간다더니 어느새 그건 당연한 지원이 되어버렸어요.
갚겠다던 약속은 흐지부지 되었고, 오히려 제가 물어보는 게 민망해질 지경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없을 때 들려온 며느리의 통화 소리였죠. 엄마, 시어머님이 또 오셨어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매일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그래도 애 봐주시니까 참는 거죠. 뭐. 그날 저는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갔다가 그만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제 손에 들린 반찬 가방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대 차이가 난다 해서 간섭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간섭이라고 하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더 서글픈 건 우리 현우의 대답이었죠. 그래도 어머님한테 계속 의지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자꾸 찾아오시는 것도 보기 싫고. 도움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우미는 돈 드는데. 엄마는 공짜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지난 40년간 저는 현우를 위해 제 인생을 모두 바쳤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키웠죠. 현우가 좋은 대학 가게, 좋은 직장 잡게, 좋은 와이프 만나게. 전부 제 인생을 걸고 뒷바라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그들에게 공짜라는 걸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 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장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문득 한 달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호를 돌보고 있었어요. 잠깐 부엌에서 지호 이유식을 데우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지호가 소파에서 떨어져 있었죠. 마침 그때 미경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나, 지호야. 미경이는 지호를 안아들더니 제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디 계신 거예요? 머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이고, 미안해. 잠깐 이유식 데우러. 그깟 이유식이 중요해요? 지호가 중요해요? 어머님은 애 하나 보는 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서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하루 종일 지호를 돌보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는데. 잠깐 이유식 데우러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더니 본인이 놀러 가려니까 지호를 맡기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현우 씨도 골프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이 아니면 지호를 맡길 데가 없네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서글퍼졌어요. 제가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그것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주 화요일에는 현우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생신이래요.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집 청소랑 음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현우야. 엄마가 좀 피곤한데. 에이, 엄마,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결국 그 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정작 미경이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더군요. 그러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현우와 미경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새 집 바라보는 거.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볼까요? 무슨 말? 그동안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이 꽤 된다면서요?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하면서. 글쎄. 좀 그렇지 않나? 어차피 나중엔 우리 돈 될 텐데 뭐.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정말 끝까지 늙은 부모를 이용하려 하는구나 싶었죠. 그 일 이후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주말에 제가 친구들이랑 스파 가기로 했는데.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지난번 지호가 소파에서 떨어졌을 때 미경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님은 애 하나 보는 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본인이 놀러 가려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부탁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미경아, 네, 어머님. 나 몸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처음으로 거절해봤어요. 그러자 미경이의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얼마 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어머님밖에 부탁드릴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제가 미경이의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도 저는 지호를 봐줬죠. 그런데 저녁에 현우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경이가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거 좀 내키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고. 현우야, 엄마,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부탁 좀 드려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며느리가 또 부탁을 해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제 친정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음식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미경아, 근데 나 이번에 약속 있어서 안 된단다.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음식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친정에서 구박받으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제 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편하고 좋단 말이에요. 한 번만요. 결국 그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을 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이제는 아내 편에 서서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바보처럼 산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더 이상 그들이 편할 때만 찾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자식도 모르게 어디 시골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통장을 정리하고 나오면서 차근차근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 마지막 아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떠나려고 했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현우 생일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웬일로 순순히 부탁을 들어주나 싶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님. 이번에는 제 친정 식구들이랑 현우 회사 사람들도 올 것 같아서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일하느라 바빠서 준비를 못하니 부탁 좀 드릴게요. 한숨이 나왔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오시는 김에 집 청소도 좀 해주세요. 손님들 오시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어머님, 지호도 그날 좀 봐주실 수 있죠? 손님들 오시는데 지호가 울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탁 전화에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생일 아침 일찍부터 현우네 집으로 갔어요. 지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미경이는 서둘러 미용실로 나가더군요. 저 혼자 남아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손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호 좀 달래주세요. 현우가 방에서 게임하면서 저에게 말했죠. 저는 한 손으로는 아이를 달래고 다른 손으로는 음식을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죠. 오후가 되자 하나둘 처갓집 식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요리들 누가 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안사돈이 물었어요. 아, 그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우리 엄마 입맛에 맞춰서 특별히 신경 썼답니다. 미경이가 당당하게 말하는 소리에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미경아, 너 정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하고. 우리 딸 다 컸네. 어머님, 지호가 우는데 좀 보시겠어요? 대화 중이던 미경이가 갑자기 아이를 제게 안겨주었어요. 어머님, 과일도 좀 깎아주세요. 손님들 드실 거요. 어머님,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어머님, 여기 좀 치워주세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하게 들었는데 미경아, 너희 시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요리에 청소에 손주 돌보기까지. 그러게 우리 어머님은 정말 우리 집 살림 도우미 같으셔서 편해.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과일 깎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듣자 하니까 더는 못하겠구나. 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 이제 더는 너희들 도우미 노릇 못하겠다. 내가 시어머니인지 식모인지 모르겠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방금 한 말 들었어. 도움이라고. 그래, 난 너희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만큼 잘해주신다는 뜻으로. 현우야, 제가 현우를 불렀어요. 네, 엄마. 너희가 내 통장 가지고 집 살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제 됐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케이크도 안 잘랐는데. 끝났어. 너희들의 식모 노릇은 여기까지야.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까 그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농담. 그래, 너희한테는 농담일 수 있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게 이런 대접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엄마, 제발. 어디 가시려고요? 현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놔라. 이제 난 집에 가야겠다. 엄마 집이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니, 새로운 집으로. 너희한테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 곳으로.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현우와 미경이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짐을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죠.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하면서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어요.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한참을 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니까요. 다음 날 새벽, 이삿짐 차가 조용히 도착해 강원도 양양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며칠 뒤부터 현우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 왔죠.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요.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찾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고 뒷마당에는 감나무도 있는 제가 늘 꿈꾸던 그런 집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와 미경이는 제 흔적을 찾아 혈안이 되었다고 해요. 제 친구들한테도 연락하고. 하지만 아무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알려줄 수가 없었겠죠. 2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현우가 나타났어요. 엄마, 어떻게 찾아왔니?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다 뒤졌어요. 엄마가 분명 동네 부동산에서 집 알아보셨을 것 같아서요.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엄마가 없는 2달.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이빨은 소리 하는구나. 미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직접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전에는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대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현우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참, 그리고 지호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할머니 어디 갔어? 하면서 울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 뒤에서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경이가 지호를 안고 서 있더군요. 미경이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해 보였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집도 더럽고, 손주를 안 봐주시니까 저희 시간도 없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없으니까 집안이 굴러가지를 않아요. 미경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저를 보자마자 팔을 벌리며 울기 시작했죠. 할머니, 지호를 받아 안으려는데 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지호는 제가 볼게요. 더 이상 부탁은 안 할게요. 너무 노여워 마세요, 어머님.
처음으로 미경이가 진심 어린 배려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절대 부탁 같은 건 하지 않을게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돌아가거라. 너네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질려서 내려왔는데. 일주일마다 오면 내가 뭐하러 내려왔겠니?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강원도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6개월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상추도 따고 가끔은 이웃 할머니들과 산책도 하면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도 텃밭 일하세요? 옆집 김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으려고요. 아이고,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이런 시골 생활하시니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여기 오니까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네요. 그때였어요.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미경이랑 지호랑 같이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래, 와라. 요즘 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은근히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막상 자식과 멀어지니 오히려 자식이 먼저 찾아오기도 하더군요. 엄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주말이 되어 현우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지호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가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를 먹으며 좋아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이곳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세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여기 오니까 비로소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미경이와 현우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서울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저희가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까이에서 자주 뵙고 싶어서요. 엄마, 제가 이사도 알아봤어요. 엄마 예전 살던 곳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사 갈게요. 그러면 지호도 자주 보실 수 있고. 아니, 지호는 정말 보고 싶을 때만 보러 오세요.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의 말에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예전에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어머님이 계셨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평화를 찾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머님, 지호가 얼마나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데요. 어제도 할머니 언제 와? 하면서 울었어요. 무릎에 앉아있던 지호가 마치 알았다는 듯이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가자. 가슴이 찡해졌어요. 하지만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엄마, 예전처럼 살자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생활을 존중할게요. 그냥 가까이에 있고 싶어서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의 일상이 스쳐 지나갔죠.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이웃들과 차 한잔 나누며 수다 떨던 시간들. 그리고 처음으로 느낀 진정한 자유. 나에게 시간을 좀 주겠니?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울로 돌아간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여러분, 제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곳 생활이 마음에 들지만 자식들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속셈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명한 견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